예민수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시장이 사는데 그죠? 네, 뭐 계속해서 트럼프 노이즈가 있고 뭐 레거시 쪽으로 좀 좋아진다고 한 것 같으나 또 트럼프가 이제 뭐 중국 계속 압박하면서 그죠? 네. 또 엔비디아 빠지면서 또 빠지고 그죠.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난번에 뭐 중국의 내수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좋아지고 가격은 좀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유효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쪽에서 교체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레거시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PC와 기업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긍정적인 영향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는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한 팩트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이재용 회장은 중국 방문해가지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거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삼성 전기에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중국 쪽에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네. 쪽을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네. 시장이다. 그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이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칩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는 이 납품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 이 전기차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칩 이쪽에서의 시장에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 부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지금 MLCC 팔아갖고 될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HBM 쪽으로 어떻게 올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거기에 대한 그림도 잘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가격 부분, 이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승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관세가 매우 많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 여기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저점에서의 반등 여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받은 것은 딥시크가 나오면서이고 관세 얘기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그 전에 보면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게 있었고 빅테크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가 칩이 아닌 범용 칩에 기대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H20이나 팔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고가 칩이나 혹은 이 중저가라든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져야 네. 반도체 기업들이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매출이 잘 나오고 회사가 물건을 잘 팔고 이익이 많이 나올 때 그 회사의 주가가 부양이 되게 되죠.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많이 팔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이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 특히 미국에서의 이런 대형 IT주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와 함께 상당히
혼란스러운 혼조세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주가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하이닉스는 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실적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PBR도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추가 급락 시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런 기대감에서 올라왔던 기업들보다 매출 부분, 순익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등도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주가 하락의 원인은 매출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 그중에서도 IT, 반도체 기업에서의 하락과 이 원인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밸류에이션과 함께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말해 뭐해고 SK 하이닉스가 그죠 HBM으로 독주하면서 그 천하의 삼성전자를 그죠 납작하게 만들어 놨는데 올 들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못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키를 맞추는 영국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또 공매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황들 그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주가의 PBR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레거시 회복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엔비디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HBM의 영향 그리고 낮은 PBR, 레거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두 주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종목 모두가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 좋게 나오면 이제 하이닉스가 부각될 수 있죠. 그다음에 공매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팔아놓은 걸 다시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 요인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좀 중간 롱텀으로 보서는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신다. 지금 이런 거죠. 네, 결국 맞습니다. HBM의 어떤 영향력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HBM의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HBM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HBM의 유통 및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 HBM에 대한 수요 증가, 유통 증가,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흐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HBM 쪽을 좀 더 얘기하면요. 지난해는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HBM으로 거기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까지 독보적으로 정말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하면서
주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HBM은 사실은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322단에서 이제 HBM4까지도 지금 하이닉스는 놓고 있는 건데, 근데 국내에서는 또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협업 관계에서 요즘 기사들이 보면 뭐 삐걱삐걱합니다, 그죠? 거기 이제 한화비전까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보다는 HBM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어때요? 예. 아무래도 이런 노이즈들은 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노이즈가 계속됐을 때 이런 기업들이 서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예.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장에서의 빠른 협의 그리고 HBM 시장에서의 커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단기 노이즈,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유통 및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실적 개선도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사실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기싸움하면서 가다 보면 뭐 서로 타격을 입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에요. 업황이 막 좋으면은 뭐 그래 뭐 합의해서 가자 그럴 텐데, 그죠? 엔비디아가 뭐 정신 또 잘 나갈 때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제품 납품해야지, 싸울 거야? 그럼 야 삼성한테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지금 엔비디아 자체도 어렵고 중국하고의 뭐 이 무역, 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해결을 하겠죠.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HBM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쪽도 그렇고 디램이 그 다른 수요들도, 그죠? 모바일이나 이런 쪽도 기대감이 있어서 올해도 역시 HBM은 커질 거고, 유리기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를 들면 뭐 소부장 물어보면 늘 소부장보다는 사실은 뭐 전공정, 후공정보다도 후공정의 검사 장비라든지 기판, 유리기판 많이 좀 조정받았다, 기판 좀 볼만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송 대표님 생각은 유리기판은 어때요? 이런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소부장 쪽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중소형주를 접근해볼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회복 흐름, 매출 증가, 이 부분을 가장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재무가 튼튼하고 버틸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이 지금은 천천히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움직임이 나올 때 먼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HBM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 가장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부장제주들, 유리기판 업종들,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군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섹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HBM 쪽,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 이쪽에서의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먼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쪽에서의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대형주들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 수급적인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섹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얘기했는데 반도체도 뭐 시원하진 않습니다. 업황 자체 그러니까요. 예, 반도체 투자 전략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